제가 발인이었던 약 한 15년 전에 어디선가 하여튼 기억이 어디 휴게소인가 우연히 할리를 타시는 나이 지긋하신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뭐 탤런트 아니냐, 그래서 예 배우입니다, 뭐 탤런트는 옛날 단어고요, 요즘은 다 배우라고 해요, 뭐 이러는데 자꾸 기분이 나쁘셨는지 뭐 바이크는 얼마나 탔냐, 그래서 2년밖에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거 뭐 할리 타볼 생각은 없냐 그러길래 딱히 없다고, 그리고 아직도 타봐야 될 브랜드나 모델이 너무 많아서 할리에 대한 생각은 없다고 그랬더니 그 꼰대 같은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세상엔 바이크가 두 종류가 있다고. 할리와 할리가 아닌 바이크. 하여간 저는 그때 약 심각한 내상을 입고 할리와 할리가 아닌 바이크가 있다면 나는 할리가 아닌 바이크를 타야겠구나 라는 느낌을 가졌었죠. 이거 절대 할리를 타신 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그래서 저렇게 한 브랜드를 맹신하면서 타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때 얘기하신 할아버지 분은 바이크 잘 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웃자고 한 얘기고요. 이상 할리 데이비슨에서 따끈따끈. 안녕하세요. 오비찬 배우 정찬입니다. 오늘 제가 타고 나온 바이크는요 2기통입니다. 2기통 60도의 트윈 2기통. 요즘 할리 데이비슨에서 갓 나온 핫한 모델이죠. 팬 아메리카 스페셜 버전을 타고 나왔습니다. 계기판 보이시죠? LCD 계기판이 정말 커요. 할리 데이비슨에서 최초로 듀얼 퍼포즈 계열을 공략해서 나온 모델이 팬 아메리카죠. 그 중에 노멀 버전과 스페셜 버전이 있는데 오늘 타고 나온 건 온로드 타이어를 장착한 스페셜 버전입니다. 스페셜 버전은 가격이 아마 3,1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차 시에 약 2.5cm 정도 서스가 내려가서 발 착지성을 좋게 해주다가 출발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그런 뒷서스가 달려있죠. 편의 장비는 뭐 아까도 받았지만 이런 말할 게 없이 다 편한 것 같고요. 하여간 저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시승을 나와서 지금 시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엔진은 압축비가 되게 높아요. 13대 1이에요. 고압축비의 엔진이고, 근데 이게 또 60도 트윈이라 거기다 롱스트로크인데 최초의 순행식 엔진은 할리에서 순행식은 V로더라고. 쇼스트로크죠? 발음이 왜 안 돼? 쇼스트로크. 뭐 잘못 먹었나 봅니다. 발음이 잘 안 됩니다. 하여간 비교해서 타보고 좀 이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와, 오늘 정말 잘 보이네요. 팬 아메리카. 일단 엔진 특성은요, 이 친구도 고RPM 위주네요. 마력도 그렇고 토크도 일반적인 RPM보다는 고RPM에서 더 잘 터져 나오네요. 최대 마력수는 9000rpm에서 나오는 걸로 재원상에 돼 있는데, 토크 자체도 6500에서 최고 토크가 나오니까 기존의 할리가 갖고 있던 특성하고는 확실히 거리가 있네요. 거리가 있고, 제가 할리 데이비슨을 타본 건 883 스포스터 883하고 스포스터 1200 딱 두 모델밖에 없습니다. 일단 저는 바이크가 크고 무겁고 운동 성능이 떨어지거나 막 이러면 호기심이 일지 않더라고요. 스포스터 계열들은 할리 데이비슨 바이크 중에서 제 기준에서는 가장 스포츠성이 강력하게 뛰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팬 아메리카가 그 자리를 차지할지도 모르겠네요. 일단 엔진 특성이 하이 RPM에 전반적으로 맞춰져 있고요.
또 거기서 가장 재밌게 토크와 출력이 나오니까 그래갖고 지금은 어차피 타이어가 온로드 타이어니까 좀 더 와인딩이 심한 코스에 들어가서 타보고 또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할리 데이비슨 그러면 이렇게 광명의 풍광을 보면서 유자적 그리고 여러 대가 이렇게 줄지어서 기차놀이를 하면서 달리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팬 아메리카루는 그렇게 달리시면 심심하실 거예요. 네, 엄청 많이 심심할 것 같아요. 일단 엔진 특성이 정말 고RPM을 써줘. 그러지 않으면 나는 그냥 뼈벌이 같아 라고 알려줘요, 본인이. 바이크 자체가 그렇게 알려주고요. 역시나 5,500이나 6,000 넘어서부터 이제 마력이나 또는 토크는 이제 6,500이 맥스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5,000이나 5,500 넘어서 쫙 트랙션이 걸리는 느낌이 제대로 나고요. 네, 치고 나가는 맛은 뭐 그때가 가장 경쾌하고요. 그리고 정말 나들이 투어로 유유자적 달리신다면 그렇게도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달리기엔 이 엄청난 발열, 그리고 또 정차 중에 엄청나게 올라가요. 근데 그 발열을 참아가며 교외로 나왔는데 너무 이렇게 천천히만 달리신다면 그건 좀 그거대로 안타까울 것 같아요. 네. 지금 달리고 나니까 다시 89도로 떨어졌는데 좀 전에 양수리 시내에서 신호 2번 걸렸더니 와 106도까지 올라가는데 그 열이 부츠를 신은 발을 발이 고구마가 되는 줄 알았어요. 네. 발열이 좀 역시나 해주네요. 아직도. 근데 또 압축비가 원체 높은 엔진이다 보니까 발열이 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 들어요. 그건.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듀얼 퍼포즈를 지향하는 바이크고, 아무리 할리에서 만들었어도 그 용도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프레임도 풀 프레임을 안 쓰고 이 엔진 자체도 프레임 역할을 하는, 네, 그래서 이 차고 자체를 올려놓은 그런 바이크죠.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좀 높아요. 높다 보니까 이 경쾌한 맛은 역시나 듀얼 퍼포즈답게 네, 가볍네요. 말랑말랑하니. 근데 저속에서 이렇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그 기아에 맞는 스피드를 이끌어내줘야 그 경쾌한 텐션과 운동 성능이 살아나는 쪽이에요. 저는 오프로드 전문가도 아니고 오프로드를 즐기지도 않기 때문에 이 친구의 오프로드 성능을 테스트해볼 생각도 없고 여유도 없지만 뭐 거기서 어떻게 움직일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네, 온로드에서는 일단은 GS를 타시는 BMW GS 또는 많은 듀얼 퍼포즈를 타시는 분들이 전부 오프로드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약 75%에서 80% 이상은 거의 온로드만 타세요. 온로드에 짐 많이 싣고 약간의 임시 포장도를 좀 즐기면서, 그러면서 SUV를 몰고 다닌다고 SUV를 타시는 모든 분들이 오프로드를 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엄청나게 아니듯이 네, 이쪽 계열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할리에서 듀오를 라는 색안경보다는 할리 매니아들에게 또 다른 장르도 접근해 보라고 만들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할리 매니아 분들에게 또 다른 장르의 접근, 그런 의미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는 바이크 같아요. 아닌가? 그런 것 같은데. 네. 자, 그럼 어디 외형을 한번 다각적으로 볼까요? 자, 먼저 윈드스크린이요. 옆에 있는 이 레바루요. 네, 레바루 2단계로 조절이 돼요. 네, 잘 보이시죠? 이거 지금이 로우일 거예요. 아마 저걸 조절하면 위로 한 단계 확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깜짝 놀랐던 이 네모난 헤드라이트들, 그리고 차폭등. 네,
깜짝 놀랐죠. 이런 디자인을? 네, 이렇게 전면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디스크 옆에 보면 딱 껴있죠. 보이시죠? 브람보. 네. 브레이크 디스크가 이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제가 써본 바 엉뚱하게 열받고 나서 고속에서 잘 잡아주더라고요. 네. 이 정도는 그래, 이런 느낌으로 잡아주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탔던 스포스터 883이나 1200은 미리미리 잡아야죠. 미리미리 빨리 잡아야죠. 네. 1250 1250 써있죠. 네, 엔진 각도 60도고요. 원래 V로드 엔진이 최초의 이제 순행 엔진이었고, 그 역동성이나 그 순발력 때문에 많은 드래그 레이스에 할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그 V로드가 나오면서. 물론 뭐 그전에도 다 나왔지만. 근데 이제 그때 할리 유저들이 그 V로드 엔진을 할리스럽지 않다라고 많이 평가를 하고, 소비 패턴이 썩 좋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순행 엔진인데, 원칙 고압축비를 갖고 있는 지금 고RPM 엔진이다 보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머플러, 네, 순정 머플러니까 길게 나왔겠죠. 네, 뒷브레이크 디스크 보이시죠? 네, 큽니다. 네, 크고, 이 뒷브레이크요. 이거 보통 일제 듀얼이라든가 아니면 뭐 유럽형 듀얼도 뒷브레이크 그렇게 잘 든다고 느껴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 팬아메리카 뒷브레이크는요, 정말 겁나 잘 들어요. 깜짝 놀랐어요. 스쿠터를 타나? 왜 이렇게 뒷브레이크 잘 듣지? 라고 느낄 만큼 뒷브레이크 잘 듣습니다. 네. 자, 시동을 걸어보려면요, 이그니션 스위치가 이쪽에 있습니다. 딱 하면 세레모니가 이제, 네, 할리 마크가 나오죠. 할리 마크가 나오고, 네,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 주행거리하고 지금 스포츠 모드로 S로 돼 있음이 이거고요. 그 다음 다 한글화 돼 있어요. 주행거리, 그리고 앞바퀴, 뒷바퀴, 공기압까지 전부 다, 네, 한글화 돼 있어서 시인성은, 네, 괜찮습니다.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그니션 스위치의 이 윗부분 버튼을 한 번만, 네,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그냥 시동이 걸려요. 그냥 터치하듯이 한 번만 누르면 돼요. 사운드는 네, 이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듀얼 계열이니까 뒷서스는 저렇게 되어 있고요. 싱글암이 아니라 더블암이고요. 이쪽에 팬이 이렇게 장착돼 있어요. 그래서 저쪽 오른발 쪽이 훨씬 금방 뜨거워져요. 희한하게. 네. 처음 타보시면 그 바이크 스탠드 위치가 뭐야, 할리네?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네.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 스텝이 여기 있고요. 스텝이 여기 있죠? 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저도 듀얼이니까 뭐 이랬다가 할리네? 이런 게 바로 스탠드서부터 그런 느낌을 가졌죠. 네. 그렇게 돼서 전체적인 비주얼을 훑어봤고요. 길게는 시승을 못 해봤어요. 네. 임도까지 나가려면 좀 시간도 걸리고요. 그래서 그래도 한 100km를 달려봤는데, 엔진 특성 때문에라도, 네, 오면서도 내내 얘기했지만 역시나 뭐가 할리스러운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할리 매니아도 아니고 할리를 깊게 타본 유저도 아니기 때문에 순수하게 팬 아메리카만 얘기하자면, 네, 엔진 자체는 롱스트로크 엔진의 좀 고전적인 스타일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세팅은 고RPM이 맞아요. 명쾌하게 맞고요. 그리고 역시나 5000 넘어가면서부터 토크가 확 강화되는 느낌과 함께 6500에서 최대 토크가 나오고 9000rpm에서 최대 마력이 나오듯이 4500, 5000 이상을 쓰시면 경쾌하게, 또 듀얼 퍼포즈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좀 높잖아요. 그리고 이 차고 자체를 높이려고 풀프레임을 안 쓰고 위에다 프레임을 달고 엔진을 거기다 고정시킨 방식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이제 듀얼다운 디자인을 뽑고 성능을 뽑아내기 위해서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엔진은 하이 RPM 엔진이 맞아요. 네, 그리고 뒤는 체인이죠. 동력 전달이 가볍고 직접적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잠깐 뭐 이렇게 GS 유저분들 당연히 온로드 타이어 끼고 아주 경쾌하게 달리시는 분들 꽤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잠깐 달려봤습니다. 달려봤는데 얘의 그 발열 문제는 당연히 속도를 내니까 확 줄어들면서 대단히 경쾌하게 달리더라고요. 네, 뭐랄까 그 순간에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할리면서 할리가 아닌 듯?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할리라는 DNA를 좋아하시는 분들과, 아까도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순수 할리 유저분들이 나는 좀 바이크의 스펙트럼을 넓혀보겠다, 다른 장르에도 도전해보는데 나는 할리 DNA가 필요해, 그런 분들한테는 명쾌하게 자기 아이덴티티를 존재하는 것 같아요. 엔진 형식도 그렇고, 뭐 그들이 얘기하는, 할리 유저분들이 얘기하는 고동감도 그렇고 뭐 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는 펜아메리카 시승에서 느낀 점들은 할리 매니아들을 위한 듀얼 퍼포즈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제 결론이고요. 전체적인 뭐 가성비라든가 기타 등등의 뭐 옵션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요즘 참 많이들 좋아졌잖아요. 네, 그리고 언제나 그 가격을 요구할 때 보면 명쾌하게 그런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재원인데 제가 일일이 여기서 따따붙다 얘기하기에는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차곡차곡 보시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안정적일 것 같고요. 하여튼 제 느낌은 할리 매니아들을 위한 듀얼 퍼포즈다. 네, 이상 할리 데이비슨에서 따끈따끈하게 나온 펜 아메리카 리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